뭐 앵커께서 사필 규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법원이 법치주의 정신을 살려서 현명하고 올바르고 그리고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2심에서 무죄를 받을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왜곡한 판단이었다. 네. 사실을 어떻게 뒤집어서 자기 멋대로 판사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1심에서와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는데, 그것을 봤을 때 우리 법치주의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 법원은 3심제의 네.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대법원이 아주 확실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정리해보면,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윤석열 후보와 겨루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때 가장 큰 이슈는 대장동 이슈였습니다. 그것도 대장동 이슈는 국민의힘에서 발굴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의 상대 후보였던 이낙연 총리께서 그쪽 진영에서 대장동에 굉장히 성남시가 손해보는 그 어떤 행정적 행위를 했고, 그리하 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수천억 원의 피해가 돌아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장동이 선거 판세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이어서 대장동이 나오니까 또다시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도 네. 성남시가 무리하게 종상향을 해줘서 특정 업자에게 이권을 주고 성남 주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게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 모든 화살이 이재명 대표에게로 쏠리게 됐죠.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대장동 사건의 실무자였는데, 나 그 사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취지로 방송 토론에서 얘기하면서 이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그 다음에 기소가 되죠. 그리고 백현동도 고해에 2021년 10월에 경기도에 대한 경기도지사였죠.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럼 백현동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국회의원들 막 물어보니까, 백현동요? 그거 그 국토부가 우리한테 막 협박해가지고 막 저희가 그렇게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이것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됩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유죄로 인정했죠. 한데 2심에서는 사실을 왜곡하여서 엉뚱한 판단을 내려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근데 이번에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을 모두 인정합니다. 이 두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이것은 공직선거에 나오는 후보자가 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잘못이다. 네. 공직선거에 나올 후보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겁니다. 그냥 자연인은 약간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에 나온 후보자는 거짓말을 한다면 바로 민주주의에 표를 주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주게 하여서 엉터리 후보가 공직을 맡게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허위사실 공표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오늘 대법원이 판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작은 허위사실이라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죄로서 이런 후보는 앞으로 공직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줬고, 그러니까 이 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훼손시키는 거짓말 공직 후보는 절대로 정치판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2심에 돌아가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판단을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대법원에서 보면 접수한 지 한 달 만에, 그리고 전원 합의체에 넘긴 것도 좀 이례적인데 전원 합의체에서 2번 딱 심리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무래도 이제 선거 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대법원에서 좀 정치적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예상도 있었죠. 무죄를 네.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때도 그렇게 예상하셨죠. 예, 그렇게 교수님도. 했는데 네. 정말 오늘 전혀 완전히 정말 사피기정이라는 말처럼 정말 너무 이 대법원에서
좀 제대로 된 뭐 진짜 3심제를 해야 되는 그 판단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큰 틀에서 보면 1심이 맞고 2심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네. 2심에 넣을 때도 그렇지만 1심이요. 원래 2년 2개월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증인도 20여 명을 불러가지고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1심에서 징역 뭐 이 1년에 집행유예를 했는데 2심은요. 불과 한 달 반 만에 심리를 하고 증인 4명 불러가지고 그 요식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무죄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에 대해서 뭐 국민들도 굉장히 실망하셨을 텐데 결국에서는 대법원에서 이 모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다만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다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요.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재판 전략이 보면 패문부재라고 해서 어떤 상고에서 기각이 이렇게 파기환송이 되면 그거를 보통 뭐 이 다시 재판을 받으려면 뭐 이 뭐 소송 통지서를 수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지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 반만 한 달하고도 한 3일만 잘 버티면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대법원에서 저는 파기환송이 아니고 파기자판 다시 말해서 1심에서 사실관계를 다 다퉜고 그리고 1심의 판결이 맞았다면 파기자판이라고 해서 오늘 유죄 취지로 그 내용을 하고 그리고 형량도 정해버렸으면 이 모든 논란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텐데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내면 네. 이 재판이 또 하세월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 약간 뻔뻔한 이런 상태를 보면 또 그냥 뭐 이 재판 지연하고 또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그냥 뭐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은 대법원에서 그냥 이 모든 논란을 딱 정리해 줬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안 된 건 조금 아쉽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뭐 파기 자판이 나왔으면은 당연히 보수 지지자분들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제 파기 환송이 나왔어도 뭐 대선 후보에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리스크 있는 후보가 된 거는 맞으니까 우선 보수 그 분들 중에서 저희 일타뉴스 구독자분들도 희망 갖기 싫다. 그래서 지금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분들도 계셨지만 오늘 파기 환송을 보고 굉장히 많이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지금 댓글 보고 있는데요. 그 샤프란님은 조희대 대법원장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줬다. 그리고 일준에 판결하라. 그러니까 빨리 빠르게 판결하라. 이런 말들도 남겨주신 거 보니까 오늘은 보수 지지자분들께서 그래도 조금 희망의 끈이 그러니까 아직 사법부가 살아있다. 이런 거를 좀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오늘 라이브를 이제 바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선고 그리고 오늘 지금 한덕수 대행의 이제 사퇴 기자회견이 이제 사퇴를 했다라는 이제 속보도 지금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라이브를 조금 급하게 그리고 준비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법리적 해석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화 연결을 미리 준비하진 못했는데 제가 어쨌든 법리적 해석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좀 예고 없었지만 오늘 지금 저희 패널 중에 강대규 변호사님 계시거든요. 강대규 변호사님께 전화해서 법리적인 해석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옳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전화 연결이라서 좀 당황. 네, 강대규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방송 중인데 좀 예고 없이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 그 선고 보셨죠? 이재명 네네네. 후보 이제 선고가 파기 환송 나왔습니다. 우선 법리적으로 해석이 조금 저희가 필요해서 제가 좀 예고 없지만 바로 전화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이 말한 그 1심 판결이 맞았다는 것이고 김문기를 만나지 않았다와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다라는 것인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이 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정치인에게 어떠한 공직선거자의 후보자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이 갖는 표현의 자유와 같다고 할 수가 없다. 네. 그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정치인이 갖는 의견이나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본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이 기존의 그 허위 사실 유포를 바라봐 왔던 우리 대법원의 그동안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동안 입장을 그냥 동일하게 유지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실이 그러니까 원래대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진실대로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게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다 보니까 사건은 네. 어쨌든 다시 판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의 네. 절차는 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기존에 있던 원심 항소심 재판부가 형사 6부인데 형사 6부의 대리부가 형사 7부여서 아마 형사 7부에서 담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네네. 이 법원 조직법 제8조에 의해서 고등법원은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죄로
판결대로 아마 하게 될 것이고 유죄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뭐 이제는 피고인 측에서 이재명 측에서 상고를 해가지고 또 대법원으로 올 건데 대법원이 동일한 대법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판단을 내릴 거라 보여지고요. 네네. 그 법적인 절차에서는 더 이상 뒤집어질 건 없어요. 더 이상 뭔가 우리가 다르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보여지고 이제 정무적인 정치적인 절차에서 네. 내일 이제 김동연 전 지사가 내일이 5월 4일 휴일 기점 전에 마지막 평일인데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김동연 전 지사가 사퇴를 하냐 안 하냐 또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그 후보 교체를 안 하고 고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왜냐하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사례에 의하면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을 받다가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항소심 그 재판 진행 중에 도지사가 당선이 됐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유죄가 나왔는데도 계속 후보 고수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6개월 만에 그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가지고 네. 도지사 6개월 만에 바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민주당이 정말 이거 우리나라를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재명을 후보로 가지고 고수를 하다가 이거 어차피 선고가 확정이 되면 네. 그러면 우리나라 대선 11월 달에 다시 할 수 있어요. 12월 달에 그렇군요. 또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간단하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형량은 네.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마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 건 좀 희박하겠죠. 결론이 날 경우는. 예, 근데 뭐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네. 그 배당을 빨리 하고 고등법원에서 아마 뭐 피고인 측에서는 이재명 측에서는 뭐 의견서 내고 뭐 이것저것 할 텐데 근데 아마 고등법원에서 일축한 다음에 그 대법원의 판결을 받들어서 지금 그럼 참고할 것이 항소심을 파기했기 때문에 참고할 것이 원심 판결이 있거든요. 원심 판결에 준해서 선고를 내리면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 예정에 없는 전화였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님 같이 전화 들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후보를 고수할 거냐 이게 또 관건이라고 이제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후보를 고수하면 결국에는 뭐 자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후보를 교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탄핵 대선이라고 민주당에서 여기기 때문에 네. 후보를 바꿔도 이길 만한 승산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후보를 바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보를 바꾸지 않고는 이기기가 힘이 들 것 근데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쉽게 포기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할 말이 없죠. 지금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지금 그 유죄 받아서 지금 당을 망친 사람은 이재명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가 당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처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반응을 좀 안 보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방금 전에 속보로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의 판단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행보와는 조금은 다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을 읽자마자 아직 포기 안 했나? 왜냐면은 다소 좀 겸손한 답변이네요. 일단은 뭐 그 대장동 재판 받고 나오면서 법대로 뭐 하겠죠. 뭐 법대로 나오겠죠 했는데 제가 볼 때 일단 약간은 겸손한 모드 같지만 이재명 후보의 특유의 그 정치 스타일 보면 정면 돌파를 할 것 같거든요. 정면 돌파 방법이. 그러니까 아마 아까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후보 경선을 보면 그나마 2위를 한 사람이 김동연 경기지사인데 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금 출마를 하려면 5월 2일, 3일, 4일 안에 이분도 그렇죠. 사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 저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바짝 납작 엎드리는 행보를 해버리면 네. 사실은 김동연 지사가 내가 나가겠다고 먼저 선창을 하거나 네. 또는 당원들 사이에서 김동연 지사를 후보로 초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완전히 차단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정면 돌파하는 예를 들어 뭐 전당원 투표를 한다든가 막 붙여본다든가 내가 출마해도 될지 말지를 붙여본다든가 나름대로 아마 그런 뭐 정면 돌파 방식을 취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제는 유죄 후보라는 이제는 이제 딱 네임이 되는 거거든요. 꼬리표가 붙었죠. 왜냐하면 꼬리표 딱 붙었어요.